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바닥이 출렁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끝나는구나. 62년간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정작 내 생명을 스스로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성만입니다. 올해로 8세. 의사 생활만 62년 차입니다. 저는 평생을 응급실에서 보내며 수천 명의 생과 사를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마지막 표정을, 마지막 호흡을 말이죠. 그런 제가 스스로의 행동 하나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는 단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피곤한 하루였고 늘 그래왔듯 그렇게 마무리하려 했을 뿐이죠. 그러나 몇 분 뒤 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그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이 지금 내게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뇌졸중의 전조였고 저는 의사로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욕조에서 기어나와 비상벨을 누르며 제 머릿속엔 제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건강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것만 피하면 10년은 더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했던 그 말을 저는 정작 제 자신에게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날, 저는 욕조 밖으로 간신히 몸을 끌어내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비상벨에 손을 대고 눌렀을 때 이미 제 몸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혈당도 과로도 아니다. 뇌혈관이다. 정확히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다.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몸에 새겨진 직감이었죠. 다음 기억은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였습니다. 의사가 아닌 환자로 처음 누운 그 침대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 검사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트랜전트 이스케믹 어택, 일명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차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질환입니다. 즉, 일단 한번 뇌졸중이 시작되었다는 경고였던 겁니다. 다행히 저는 의사였고 무엇보다 몸의 이상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기에 골든타임 내에 처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계기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60년 동안 강의에서 강조한 그 말,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정말로 식사 후 단 30분의 습관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구나. 제가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식사 후 무심코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걸 봐왔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은 위험합니다.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바로 눕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이제는 제게도 직접 적용될 차례였던 것이죠. 식후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식사 후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바쁘게 작동합니다. 소화라는 과정을 위해 온몸의 생리적 시스템이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바로 혈류 재분배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은 음식물 분해와 흡수를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위와 장으로 다량의 혈액이 몰리게 되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내장 혈류 우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평소 심장에서 골고루 공급되던 혈액이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뇌, 심장, 근육, 피부 등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이라면 이 변화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사정이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도 둔화되어 있어 급격한 혈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죠. 여기에 뜨거운 물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고온의 물에 들어가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피부로도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에 도달해야 할 혈액의 양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식사 후 소화기관으로 혈류 몰림, 뜨거운 물 접촉 피부로 혈류 몰림, 노화된 혈관 빠른 보상 어려움, 결과 뇌로 가는 혈류 급감 어지럼증, 실신, 허열 발작. 저 역시 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교과서로 가르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제 목욕은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제 생명과 직결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정말로 위험한가? 뇌혈류와 실신의 과학. 많은 분들이 뜨거운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일정한 온도의 따뜻한 물은 근육 이완과 혈압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적절한 수분이 공급된 상태에서, 그리고 젊고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일 때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80대를 넘긴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 결과 일본 국립순환기질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이내에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들어간 경우 뇌혈류가 평균 15에서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일시적 허혈성 발작 TIA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 AHA는 식후 고온 목욕이 노인에게 실신과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두 번째, 혈류 분산 피부 혈관 확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혈액이 피부로 몰리며 열을 식히려 하죠. 그 결과 소화기관으로 쏠린 혈류, 피부로 퍼지는 혈류, 뇌로 가야 할 혈류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치명적 감압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약 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혈액의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즉각적으로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의식 소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최영우 할아버지. 제가 진료했던 77세의 최영우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목욕탕을 운영하신 분으로 뜨거운 물에 대한 신뢰가 강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42도의 물에 몸을 담그셨고 약 10분 뒤 욕조 안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진단은 급성 뇌경색. MRI에서는 뇌의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뚜렷한 허혈성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목욕한 게 뭐가 문제겠어? 평생 그래왔는데. 그날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식사 후 목욕은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물 온도도 40도 이하로 낮추셨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목욕이 뭔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죠. 식사 후 뜨거운 물은 심장을 공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라고 하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장 관련 사고는 매우 서서히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식사 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은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압박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위와 장으로 혈류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시점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피부 혈관이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순환 작용처럼 보이지만
중심 혈류 압력의 급격한 하강이라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심장은 소화기관, 피부, 내심장 자체 등 모든 장기에 혈액을 골고루 공급하려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과부하 걸린 심장. 심장은 근육입니다. 더 많은 부하가 걸릴수록 더 세게, 더 빨리 움직여야 하죠. 하지만 심장 자체에 가는 산소는 이 시점에서 극도로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한 심장이 과도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 가슴 조임 느낌, 부정맥, 불규칙한 박동, 심근경색, 심장 근육 괴사. 사례 72세 정현호 어르신. 정현호 어르신은 체육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운동이라면 누구보다 철저했고 늘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평소보다 풍성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습관처럼 바로 등산을 나섰습니다. 산행 중 갑자기 심장이 조이는 듯한 압박감과 식은땀이 몰려왔고 결국 중턱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심근경색, 심장의 주요 혈관 중 하나인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이 90% 이상 협착되어 있었고 급히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같은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식사 직후의 격렬한 신체 반응, 그것이 바로 심장에 트리플 스트레스를 준 셈이다라고요. 그 스트레스란 소화로 인한 혈류 집중, 피부 혈관 확장, 근육 운동 또는 체온 변화 반응. 이 세 가지가 심장을 동시에 압박하면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노인에게만 위험할까? 나이든 몸의 세 가지 약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밥 먹고 바로 누웠고 목욕도 했고 운동도 했다. 그런데 멀쩡했다.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간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회복 능력과 대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항상성 유지 능력 감소라고 합니다. 즉, 급작스러운 자극에 대해 즉시 반응하거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노화된 몸이 가진 세 가지 결정적 약점. 혈관의 탄력 저하. 젊은 사람의 혈관은 유연하게 수축 확장이 가능해 혈류의 흐름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성이 줄어들어 급격한 혈압 변화에 민감하고 회복도 느립니다. 신경 반사 저하. 위산이 기도로 넘어오면 젊은 사람은 즉시 기침 반사로 제거합니다. 그러나 고령자는 이기침 반사 감도가 40% 이상 둔화되어 음식물이나 위 내용물이 폐로 유입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노인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심폐 예비력 감소. 심장은 강한 근육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근의 탄성은 줄고 심박 조절 능력도 약화됩니다. 폐 역시 탄력성을 잃어 산소 흡수율이 줄어들고 호흡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금만 과부하가 걸려도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 행동 하나가 만든 차이. 식사 후 30분 이내에 눕는 노인 100명 중 12명 이상이 1년 내 폐렴으로 병원 방문. 식후 고온 목욕 직후 실신뇌졸중 사례. 60세 이상이 전체의 78% 차지. 식후 격렬한 운동 직후 심장사고 발생률. 노년층이 중년 대비 2.8배 높음 미국 심장학회. 이 수치는 단순한 참고가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치는 수치이고 그 수치 속에는 당신의 가족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후 30분 생명을 지키는 생활 수칙.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무섭다는 감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다행히도 식사 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 이 수칙을 꾸준히 습관처럼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문제점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기도를 침범, 흡인성 폐렴 위험 증가. 대안.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은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기. 등받이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되 반쯤 눕는 자세는 금물. 가능하다면 집안에서 가볍게 510분 걷기.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위 내용물이 아래로 잘 내려갑니다. 2. 식후 뜨거운 물 목욕은 절대 금지. 문제점 혈류 재분배로 인해 뇌혈류 심장 혈류 급감. 대안. 식후 1시간 30분 후에 목욕 시작. 물 온도는 38에서 40도 이하 유지.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 욕실에 타이머 두는 것도 추천. 고혈압 심장 질환 당뇨가 있다면 절대 혼자 목욕하지 않기. 뜨거운 물이 몸에 좋다는 믿음, 나이 들수록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 식사 직후 운동 금지 산책도 빠르게는 금물. 문제점 심장의 이중 부담. 대안. 격한 운동은 식후 최소 1시간 이상 뒤에 시작. 운동 전에는 반드시 가벼운 준비 운동 필수. 식후 산책은 천천히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 오히려 역효과. 가슴 통증,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기. 운동은 좋지만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수칙들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명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 그리고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바꾸자는 실천입니다. 습관 하나가 바꾼 인생 실제 사례로 보는 극적인 회복. 이혜자 여사님의 이야기 단 30분, 내 폐를 살렸습니다. 이혜자 여사님은 올해 83세.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취침. 건강에는 늘 자신 있었고 입원 한 번 없이 80대를 맞으셨죠. 어느 날 서울대에 합격한 손자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푸짐한 저녁을 드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해산물과 고기류를 드시고 식사 후 소파에 살짝 누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잠깐 기대고 있었을 뿐이에요.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하지만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손자가 재빨리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산소 포화도 82%. 폐 엑스레이에는 오른쪽 폐 하단에 뚜렷한 음영흡인성 폐렴이 보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그녀의 기도로 음식물이 역류하게 만들었고 폐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변화 그 이후 일주일간 항생제 치료와 산소 공급을 받은 뒤 이혜자 여사님은 단단히 결심하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식사 후 눕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이 감시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또 누우시려고요? 덕분에 여사님은 식사 후 항상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천천히 거실을 돌며 걷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이후부터 속쓰림 증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앓았던 역류성 식도염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위장약도 더 이상 드시지 않게 되었죠. 단지 30분 그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여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혜자 여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약도 병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식사 후 눕는 30분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건강을 되찾게 했고 오히려 약을 끊고 더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게 한 것이죠. 심장이 멈출 뻔한 날 정현호 어르신의 선택. 그날 분명 예전 같으면 숨도 안 찰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정현호 어르신 72세은 은퇴한 체육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며 운동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3번 등산, 주말엔 자전거 30km 라이딩이 일상이었죠. 동네에선 철인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가을 햇살이 좋던 어느 날, 조금 더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한 뒤 곧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식후 10분도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하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살짝 답답한 건 느꼈지만 내가 설마 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몇 걸음 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등산객 중 한 명이 119에 신고하고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응급 스텐트 시술이 즉시 필요했습니다. 정연호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저 밥 먹고 바로 운동했다는 것 하나가 이렇게 심장을 멈추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시작된 삶. 그 이후 그는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 운동은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시작. 운동 전후로 혈압과 맥박 체크는 기본.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체중이 5kg 줄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정연호 어르신은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건강운동 강의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언제 하느냐는 그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땐 몰라도 지금은 10분을 잘못 써도 10년을 잃을 수 있더라고요. 정연호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복담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과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나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드리는 단 하나의 답. 이혜자 여사님은 식사 후 눕는 습관 하나를 고쳤을 뿐입니다. 정연호 어르신은 운동 시간을 식사 전으로만 바꿨습니다. 그 변화는 그분들의 폐를 살리고 심장을 지켜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무너지던 순간을 몸으로 겪었으며 그리고 그 후엔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식사 후 소파에 눕는 게 익숙하신가요? 밥을 먹고 바로 욕실로 가신 적 있으신가요? 식후 운동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당신을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곧 인생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한 줄이 더 붙습니다. 습관은 바뀔 수 있고 인생도 그때부터 바뀐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 리스트. 식사 후엔 타이머를 맞추세요. 30분은 앉아 있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목욕은 식사 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고 물 온도는 3840도 사이로 조절하세요. 운동은 식전 또는 식후 1시간 이후로 계획하세요.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타이머, 온도계 3가지를 꼭 비치하세요. 가족 중 노인이 있다면 이 수칙을 함께 지켜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여러분의 삶을 혹은 가족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의 반복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보십시오. 식사 후 30분. 그 평범한 시간이 여러분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당신 건강을 바꾸는 황금의 시간. 많은 이들이 식사 후를 쉬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 짧은 30분이 건강을 만드는 핵심 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소화 활동뿐 아니라 온몸의 생리 시스템이 정비되고 재조율되는 민감한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 30분,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위장관 운동 시작. 섭취한 음식이 위에 도달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성화되고 위는 강하게 수축하며 내용물을 십이지장으로 밀어냅니다. 이때 위는 가득 찬 상태로 팽창되어 있어 작은 압력에도 민감합니다. 자율신경계 변화. 식사 직후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은 휴식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운동이나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충돌하며 몸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혈류 재분배. 전체 혈류량의 약 25에서 30%가 위장으로 이동해 뇌와 심장, 피부,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즉, 이 시점에 다른 장기를 강하게 쓰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식후 30분은 휴식과 안정에 최적화된 시간이자 절대로 몸을 흥분시키거나 부담을 주어선 안 되는 민감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이렇게 보내면 약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몸이 편안하게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다음 4가지는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직접 실천 중인 습관입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위장에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위 내용물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단 찬물은 금물입니다. 위를 자극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집안 걷기 510분. 과하지 않은 움직임은 위장 운동을 돕고 혈류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줍니다. 단 숨이 찰 정도의 속도는 피하고 천천히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책 읽기나 라디오 듣기. 몸을 움직이지 않되 정신은 편안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부교감신경의 이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도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앉기. 중력의 도움으로 위 내용물이 위쪽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특히 노인층은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흡인성 폐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병을 키우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결정됩니다. 진짜일까? 식후 잘못 알려진 상식 5가지의 진실. 밥 먹고 바로 양치해야 해요. 소화 잘 되려면 찬물 한 잔이 최고죠.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건 몸에 좋다던데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해야 한다? 아니요. 최소 30분은 기다리세요. 식사 후 위산이 올라오면서 입안이 산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특히 과일, 김치, 커피 등 산성 식품 섭취 후에는 더 위험하죠. 정답. 식후 30분 이후 입안을 물로 먼저 헹군 뒤 양치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식사 직후 찬물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아니요. 위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찬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둔화시켜 소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효소 분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찬물은 치명적입니다. 정답.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가 이상적입니다. 3. 식후 낮잠은 몸에 좋다? 아니요. 바로 누우면 폐렴 역류 위험 높아집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식사 후 눕는 것만으로도 흡인성 폐렴 위험이 급증합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기도를 타고 폐로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정답. 식사 후 30분에서 60분은 반드시 앉아있기. 정말 졸릴 경우에는 상체를 30도 이상 세워 앉아서 눈을 붙이세요. 4. 소화 촉진을 위해 식후 곧바로 운동해야 한다? 아니요. 심장과 소화기관에 동시에 부담이 갑니다.
식후에는 소화기관이 최우선적으로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격렬한 움직임은 근육에도 혈액을 요구하게 만들며 심장에 이중 부담이 가해집니다. 그 결과 심박수 급등, 협심증, 심근경색까지 연결될 수 있죠. 정답.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격렬한 활동 금지. 산책은 천천히 1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5. 식사 후 바로 디저트 먹는 것이 당 조절에 도움된다? 아니요. 혈당 급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밥, 디저트는 이중 탄수화물. 식후 30분 이내 혈당이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설탕, 당분을 추가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 디저트는 식후 1시간 뒤 가급적 소량의 과일, 견과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킨 습관들이 때로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당신의 몸은 그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고위험군 맞춤 수칙 안내. 모든 사람에게 식사 후 습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5가지 경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뇌졸중 심근경색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활 속 실천이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위험. 식사 후 뜨거운 물 목욕은 혈관 확장을 일으키고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해 실신 및 뇌졸중의 위험 증가. 주의사항. 식후 1시간 이내 고온 목욕 절대 금지. 체온보다 12도 높은 미지근한 물에서 1015분만. 욕조보다는 가벼운 샤워 권장. 기립시 어지럼증 있으면 반드시 의자에 앉아 이동. 심장과 뇌는 혈압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당뇨병 환자. 위험. 식후 혈당 급상승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찬물 섭취하면 저혈당 쇼크 또는 급격한 혈압 변화 유발. 주의사항. 식후 1시간 전까지는 혈당 안정화 기다리기. 과일 단 디저트는 식후 90분 이후 소량만 섭취. 식후 산책은 좋지만 반드시 저강도로. 뜨거운 목욕은 말초혈관 확장으로 혈당 조절 방해. 당뇨는 균형의 질환입니다. 식후 30분, 가장 불안정한 시간이죠. 심장질환,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병력. 위험. 식후 격한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 심근허열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운동은 식전 또는 식후 1시간 30분 이후로. 걷더라도 반드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유지. 목욕 전후 심박수 혈압 측정 필수. 식사 직후 가슴이 조이거나 두근거림이 있으면 즉시 휴식. 심장은 당신 몸의 엔진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천천히 출발하세요. 뇌졸중 병력자 또는 고위험군. 위험. 식후 바로 눕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갈 경우 뇌혈류 저하시켜 재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대에서 쉬더라도 상체를 30도 이상 세우기. 좌우 어지럼증, 시야 흐림, 말 어눌해짐은 즉시 병원. 식후 명상 심호흡 등으로 신경 안정. 두통 있을 때는 절대 운동하지 말고 안정을 우선. 한번 겪으셨다면 아실 겁니다. 다시는 그 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65세 이상 노년층 전체. 위험. 노화로 인한 위식도 관략근 약화되고 기침 반사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음. 주의사항. 식후 절대 바로 눕지 말기. 뜨거운 목욕보단 발 조격 권장. 운동은 아침 공복이나 오후 24시 사이. 혼자 있을 때 입욕운동 금지. 반드시 가족이 주기적 확인.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께는 식사 후 30분 관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지켜낼 수도 있다는 것. 의사인 저 역시 그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서는 그 시간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88세의 나이로 매주 강의하며 수천 명의 분들과 건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누구보다 빠르게. 식사 후 눕지 마세요. 뜨거운 물 목욕은 조금만 참으세요. 운동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사람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이 영상의 가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건강과 가족의 수명을 위한 최고의 클릭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제 사례, 실질적 정보, 실천 가능한 습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콘텐츠를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 오늘 식사 후 30분을 바꾸세요.